하고 두 개입니다. 유튜브 아니지 페이스북. 네. 아, 예.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방송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예. 그러면 저기 오늘 이제 저도 처음 뵈서요. 각자 좀 자기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안 먹고 계신 분부터.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약간 취업, 약간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졸업을 다 했지만 이해를 시켰어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냥 여러모로 고민 많은. 아, 그러니까 아직 4학년인 거죠? 네. 예. 저도 취업 지금 1년 가까이 준비하고 있고 아, 백수이고 네. 그래서 예. 저도 졸업을 좀 미뤘어요. 그 상태예요. 예. 학교, 아니, 그런데 졸업은 하시고 지금. 졸업은 졸업 아직 후. 안 했어요. 아, 예. 저도 미뤘어요. 예. 그러니까 같으시네요. 네, 근데 1년 정도 되셨고. 네, 1년 가까이 됐어요. 예. 네, 저는 졸업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 지금 은평구 불광로에서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고요. 자취하고 예. 있고요. 예. 캥거루족으로 계속 민망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빨대 꽂고 살고 있는, 예. 그리고 취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원하시는 직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직장에 다니고 싶다. 나름대로 기준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제일 가고 싶은 곳은 대기업이죠, 아무래도. 예, 예. 모두 원하니까. 왜냐하면 원하는 연봉을 일단 받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뭔가 보장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래픽 디자인 쪽이어서 아, 좀 예. 이제 작은 소규모 스튜디오를 자꾸 보기도 하는데 저를 감당해줄 만한 규모가 있는 스튜디오가 많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창업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겁이 나서요. 아, 그렇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기자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기자로만은 너무 길이 좁아서 그냥 일반 기업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디나 힘들어가지고 아. 예전에 제가 어떤 신문사에 갔는데 거기에 인턴 기자가 네. 수십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인턴 지나고 나면 3분의 1 정도만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대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갔었을 때 제가 취재 대상인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인턴 기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뒤에서 채점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안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취직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이 경험이 두고두고 본인에게 다 남을 거니까 부담 없이 다 하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내리면 많이 되면 아, 그렇구나. 거기가 우리나라 3대 신문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좀 어떠세요? 저는 방송 제작 쪽 준비를 하고요. 근데 학교에서도 그쪽으로 전공하셨나 보죠? 아니요, 전공은 인문학이었는데 아, 전공을 살려서 취직한다는 건 원래 기업이 그런 데가 있지 않으니까 원래 방송 쪽이 좀 하고 싶었고, 예. 예, 근데 공채 문이 되게 좁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외주 제작사나 좀 이렇게 당장 계약직으로 혹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데라도 시작을 좀 해보려고 요새는 생각 중이라서 예. 예, 나라에서 어떤 제작 스쿨이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로 지금은 다니고 있고, 근데 그렇게 마음을 공채랑 외주사랑의 어떤 환경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쪽 불안정한 쪽을 선택하기가 좀 두려우고 예, 그렇죠. 억울하고 하는 면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추세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능력 간의 싸움, 전쟁터로 이제 점점 바뀌는 건데 거기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요새 좀 예. 많이 들죠. 예. 그러면 일은 어떻게 배우셨어요?
인문계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지금 방송 쪽 이런 좀 어떤 기회에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스터디 뭐 예, 이런 저 같은 응. 저 같은 경우에도 기자 준비인데 본적으로 예. 철학과예요. 그래서 아, 어딜 내도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과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배우는 거는 따로 막 학원 같은 게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 지불을 예,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일을 배우고 있어요. 따로 배우기에는 막 무슨 두 달에 85만 원 막 이러는데 너무 비싸니까. 예, 예. 가만 세 분 중에 한 분이 인턴 해보셨다고. 예, 예. 그 어떠시던가요? 사실 인턴 자체가 처음에 지원했을 때 거기가 뭐 전환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약속받고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적절하게 그러니까 인턴 기자를 하신 네, 거죠? 인턴 기자를 했었어요. 돈을 예, 받았었는데 제 주변에는 뭐 최저시급 진짜 못 받고 언론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뭐 전화는 당연히 안 되고 그나마 그 근로 조건 자체가 가끔씩 눈치 보면서 야근도 해야 되는데 뭐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을 계산해 보면 최저시급이 3,000원밖에 안 된다거나 아유,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서요? 언론사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요새도 구하는데 보면 그걸 기사로 쓰면 되겠다. 잘리네. 예. 거의 발 못 붙이고 막 언론계에 막 그런 게 좀 너무 많고 근로 환경이 막 언론사 하면 사실 그런 걸 더 지켜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고 특히 디지털 쪽으로 돌아가면서 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성 예. 언론인들이 못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그거를 예. 젊은 애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스펙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뭐 3,000원 받고도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인턴 기자 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그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아니면 그냥 좀 저기 단순 반복적인 뭐 속된 표현으로 자비일만 시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라서 일을 진짜 할 수 있어요. 일을 한다기보다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우셨구나. 많은 데서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 뭐 SNS에 올리는 일, 뭐 컨텐츠 만드는 일 이렇게 자빌도 하고 조금만 일도 하는데 그만큼 보는 대가는 못 받는 거죠. 예. 그런 게좀 좀 드세요. 네. 너무 멀어서. 네, 국수 2개. 아, 아, 우동 하나, 국수 하나. 우동 2개. 아니 우동 두 개. 그냥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저 궁금한 게 있어. 보면 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뭐 총선 다 돼가고 하니까 막 그런 정책집 같은 거 읽어보고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구직 활동을 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요. 예, 예. 국민의당에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6개월 이상 구직자들에게는 예, 이제 뭐 맞아요. 달마다 50만 원을 이렇게 예, 지원이 아니라 예. 빌려준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냈던데 궁금한 게 사실 경제적 약자들은 많잖아요. 사회에. 예. 근데 왜 하필 청년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이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가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예, 하필이면이 아니고 그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그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그 3년 내에 저 안정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 평생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불행이고 국가도 나중에 이분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복지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국가 전체로 보면 좋지가 않죠. 개인도 불행하고. 그래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청년 실업률이 계속 높아져서 사상 최대로 12.5%까지 갔는데 사실은 체감은 30%대 정도이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 추세를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바로 잡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로 암울하다고 봐요. 그래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아까 지금 봤다고 하는 그 정책도 그냥 돈을 들이는 건 아니고 먼저 구직급여 형태로 먼저 그 도움을 받고 나중에 취직이 되면 이제 그 돈을 일정 부분씩 갚아 나가는 거죠. 전체를 갚는 건가요? 전체 그거는 설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체를 갚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 직장을 구하면 월급의 10% 정도만 갚게 하고 몇 년 일정 기간이 되면 나머지 잔금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거기에 뭐 이자 같은 거 있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모델 중에? 아니요. 예, 이자는 없게. 어차피 또 요즘 이자율도 많이 낮으니까 그게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건 하나의 예고 정말로 많은 정책들이 필요하죠, 사실.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정책은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돼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지 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그 해결 방법인데 지금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도 저도 이제 그 IT 과학기술자 출신이고 사업도 해봤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다른 어느 당보다도 저희들은 미래 성장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이제 굉장히 집중하려고 해요. 그래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2의 과학기술 혁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창업 국가로 만들자. 이 두 가지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런 관점에서 비례대표 발표를 했는데요. 비례대표 좀 드문 일인데 비례대표 1번, 2번 두 사람 다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과학자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초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큰 업적들이 있는 분들이어서 이런 제2의 과학기술 혁명을 끌고 가실 분이고, 그리고 또 비례대표 중에 그 상위 순번 중에는 그 경제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여성 디자인 벤처 창업한 분,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한 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저희가 그래서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모르겠다. 먼저 네, 드세요. 먼저 먹어. 예. 숟가락 좀 주세요. 숟가락도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막 잘 모르지만 여기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온건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하는 저는 약간 불만도 생기더라고요. 예. 온건한 표정으로 혁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혁명을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혁명 같이 안 다가오는 예, 개인적으로 예. 느끼고, 뭐 저는 이제 과학이나 경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불행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직장 대기업 못 들어가고 일자리 없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막 진짜 좋은데 못 들어가도 되니까 좀 나만의 여유, 나만의 예, 시간 예.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데 뭐 대기업에 들어가나 중소기업 들어가나 힘든 건 불리기는 매한가지인데,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매한가지인데 환경은 중소기업에 안 좋으니까 당연히 중소기업 안 예, 가려고 예, 하는 거지. 그럼요. 20대가 배부른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취미 활동 이런 걸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쪽에 더 투자를 해야지라고 했을 때는 또 이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존까지밖에 딱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선택이 강요되는 느낌들이 싫고, 예. 뭐 누군가는 그게 너무 불만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예전에 쓰신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젊은이들이 최저시급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의 어떤 확실한 지표가 있는 정책이 있어야 우리가 좀 최저선의 생활을 하면서 최저선의 어떤 그런 자본을 가진 상태에서 소비도 하고 그 사람이 꼭 대단한 뭐 대기업을 다니지 않더라도 예. 소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었거든요. 예, 예. 약간 온건하게 느껴져서. 예.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최저시급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실은 지금 보면 그 저기 최저시급에 관련돼 가지고 매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네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막 밀고 당기고 싸우면서 뭐 몇십원 올렸다 내렸다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전체 소득 중에서 그 저 중위소득 정도가 될 수 있게 그 아예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되게 정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제가 최근에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아마 공약으로 냈을 텐데요. 향후 5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올려서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연동되게 해서 자동으로 그다음부터는 회의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자동으로 계속 계산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간 했었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비판이 들어오는 지점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명세업자들 다 죽는다라는 식으로 항상 예, 비판이 예.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고민도 또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 저기
이게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분배 문제에서 많이 출발해요. 근데 분배 문제 중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월급 차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차마 취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통계마다 다르지만 대기업 월급의 절반밖에 중소기업이 못 받으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그때는 어땠냐? 중소기업 월급은 대기업의 90% 정도였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 다음에 또 10년 후 1990년대 IMF 전에, 그때만 해도 80%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어느 정도 뭐 가능한 범주였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생활의 여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선택해도 되죠, 사실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지금 거의 절반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정책적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내놓고,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의 정책으로 만병통치약처럼 되진 않고 여러 개가 있어야 이제 이걸 흐름을 이제 정지시키고 다시 그 격차가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활동을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최저시급 사실 올리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최저시급 올리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약간 근로 환경을 좀 그 예, 감독을 예.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예. 주변에 보면은 다 취준생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모님한테 얻을 수는 없으니까 알바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면서 예, 예. 뭐 학원비도 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좀 대부분이 그 막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 계약서를 2장 쓰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장은 이제 최저시급에 예, 맞춰서 쓰고 예. 한 장은 뭐 약간 더 낮게 해가지고 본 예. 사람은 또 다른 뭐 일종의 이명 계약이나. 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주유수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얼마 전에 그 취재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주유수당을 제대로 주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사장님은 조금 알긴 하는데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경우도 많고, 뭐 최저시급도 안 지키는 데도 많고, 막 이것저것 뭐 초과근로, 야간 수당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주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이것만 지켜줘도, 물론 그거만으로도 뭐 아까 말했듯이 생계는 안 되겠지만은 예, 예.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지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좀 더 강력하게. 바로 지금 그 지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저기 했던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저 아르바이트생 임금 떼먹고 안 주는 사람들, 그거 저기 처벌 강화해서 도로 받게 하는, 그것도 지금 네, 저희가 봤었어요. 공약을 네. 했습니다. 한번 또 예 말씀하세요. 옛날부터 등록금이나 얘기 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실용화된 것을 예, 본 예.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저희 학교가 등록금 되게 비싸거든요. 예. 근데 되게 어려움을 겪는 학우들이 되게 많고, 또 예. 이후에 대출 문제 때문에 뭐 취업을 준비할 때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2위인데 우리나라 GDP 수준의 학비를 계산을 해보면 그 사실은 너무 높은 게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도 이제 반값 등록금 뭐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그 구조가 외국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기 제대로 그 실행에 옮겨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너무 학비, 장학금 이쪽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제대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못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주거비하고 생활비, 이 세 개가 엮여서 굉장히 힘들게 되니까 학비만 계속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덜어지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그 저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취업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갚아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원큐 정책 제도에 예. 원큐 아닙니까? 예, 뭐 저기 이름을 좋은 이름 있으면 지어주세요. 저는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처럼 따로따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제 그게 제대로 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지방에서 와서 청년주도 되게 관심 많은데 음, 좀 그거는 확실히 얘기가 좀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럼요. 정치인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저기 여의도에서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이게 따로따로 접근해서는 이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생각난 김에 이야기한 겁니다. 마무리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예. 바라는 거 그냥 한 가지만 예, 좀 얘기를 예. 하고 싶어서요. 계속 얘기가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총선 때 되면은 좀 청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 새누리당이든 예. 어디든 되게 많이 하는데 당장 뭐 20대들은 사실 투표에 어떤 정치 효능감을 못 느껴요. 왜냐면 예. 청년 정책을 내도 후에는 딱히 변하는 것도 없고 등록금도 말씀하셨고 주거도 예. 항상 겪지만 뭔가 변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치 효능감을 못 느끼는데 뭐 20대들 투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몰고 가는데 예. 저는 이런 좀 20대 정책에 대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설회나 자담회 이런 거 외에도 좀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직접 거리로 나와서 뭐 이런 예, 식도 좋고 예. 진짜 하나의 의제를 두고 좀 싸워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당이든 아니면 예. 뭐 같은 당 내에서든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주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당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많이 거리로 나오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이게 막 100분 토론 아무도 안 보잖아요. 예. 지루하니까 진짜 나와서 막 보니까 요새 현수막으로는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막 당끼리 막 무슨 우리 예산 왜 안 좋냐고 이러고 하는데 그걸 좀 나서서 좀 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정치에 관심도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럼요. 진짜 이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통계 나온 걸 보면 그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 숫자하고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는 법안 숫자 차이가 그 거의 4배에 달한답니다. 청년이 많다는 거죠. 청년이 적어요. 아, 적어요. 4분의 1밖에 안 되고 예산은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정치인들은 이제 선거로 선출이 돼야만 되다 보니까 그 선거의 영향력이 많은 쪽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청년은 요즘 자꾸 숫자도 줄어드는 데다가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을 안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도 청년이 투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청년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권한을 행사하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정치가 청년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안 무서워해요. 근데 무섭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이제 그 청년들이 여러 가지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각하고 서로 문제의식 공유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근데 이야기 한참 하느라고 네.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많이 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방송은 이제 끝내고 자유를